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리그 제롱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프라모델 SD 빌드 다이버즈 나올 게 왔습니다. 네, RX 제로마루 신기 결정에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빌드 다이버즈의 마지막에 등장을 하는 기체이기도 하고요. 이 아야메가 사용한 이 결정체 버전의 이제 NTD가 되는 그런 제로마루기도 하죠. 이 마지막 편에 마지막에 돼서 이제 카페에서 바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SD 형태도 프라모 상태도 공개가 됐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이제 레드 프레임이었다가 그린으로 각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발매는 2019년 2월 26일, 가격은 엔가로 1,800엔입니다. 국내에서 18,000원부터 한 22,000원까지 판매가 되고 있죠. 등장 방금 말했듯이 빌드 다이버즈 아야메가 파이터고요. 역시 이 전에 발매했었던 제로마루와 똑같이 스티커가 정말 많습니다만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스티커 작업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부분이 몇 군데 존재합니다. 오히려 있던 스티커가 조금 없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만큼 다시 채워진 부분도 있고 해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이 무장의 스티커는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야, 이건 글쎄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해서 점수 10점 만점에 그냥 제로마루와 똑같이 6점이고요. 스티커의 난이도가 엄청나다. 그리고 프라모가 된 건 좋지만 여기 SD 상태에서 백팩에 하이퍼 바주카 부분이 건드리면 그냥 빠지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충격에도 쉽게 빠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신경 쓰였습니다. 실제로 이대로 만지다 보면은 포즈를 좀 취하려다 보면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바로 리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제로마루 신기 결정의 외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프라모로 변경되면서 이제 각성 컬러, 이제 그린 컬러로 변경된 제로마루입니다. 처음에 이 빨간색과는 또 다른 느낌의 제로마루인데 확실히 프라모 유니콘이다 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크게 와닿는 거는 이제 백팩을 봤을 때, 뒷모습을 봤을 때 이 하이퍼 바주카가 솟은 느낌과 함께 이 쉴드가 추가된 느낌의 형태가 아주 좀 와닿았고요. 이 프로펠러 탱크 대신에 이제 뭐 이렇게 변형을 했을 때, 리얼 타입이 됐을 때 다리가 추가가 되었죠. 요건 좀 의외였어요. 야, 저걸 탱크로 쓰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굉장히 독창적입니다. 해서 기존의 제로마루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질감보다는 확실히 그냥 유니콘이 그냥 프라모 유니콘이 됐다라는 느낌이 매우 강하게 듭니다. 특히 뒤에서 봤을 때는 뭐 더더욱이 얘가 유니콘이 맞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보네요. 자세히 보면은 뭐 메탈릭적인 이 그린, 메탈릭 그린 컬러도 좋지만 여전히 이 스티커에 의존하는 곳은 정말 많습니다. 기존에 붙었던 자리는 전부 다 이렇게 금색과 초록색은 전부 다 스티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 부분 안쪽에 있는 회색, 금색, 초록색 전부 다 스티커고, 머리에 들어가는 초록색도 전부 다 스티커죠. 가운데 있는 금색도 물론 스티커고, 가슴에 금색 라인 역시 스티커고, 가슴에 초록색, 스커트에 초록색 전부 다 스티커죠. 거기다가 신규로 추가된 무장에도 스티커를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조립방송 하면서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차라리 하얀색 사출을 하고 초록색을 붙이는 게 나아요. 이게 면적만 봐도 지금 하얀색이 스티커인데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초록색이 적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아하다라는 느낌, 요건 좀 심했다라는 느낌 같이 들어봅니다. 백팩에 있는 실드 마찬가지고요. 이 바주카 쪽에 들어가는 이 변형을 했을 때 들어가는 이제 발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스티커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원래 있었던 건데 스티커가 빠진 것들도 있어요. 옵션으로 들어갔었던 이제 암드 아머 핫토리죠. 암드 아머 핫토리인데 기존 제로마루의 것과는 목 부분에 스티커가 없습니다. 원래 목에 금색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빠졌고요. 그리고 원래 이 발목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금장 부분에 스티커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그것도 빠졌습니다. 해서 몇몇 스티커는 제외됐고, 무릎 쪽에 있는 금색 라인 마찬가지, 원래 이쪽에는 금색 라인이 있었는데 없어졌죠. 몇몇 개는 없어졌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용한 스티커 이만합니다. 갑자기 뭐 어디 갔어 제로마루. 이만합니다. 엄청 커요.
번호만 해도 무려 79번까지 있는데 3개 내지 2개를 같이 쓰는 번호가 있기 때문에 다 세보면 일단 100장이 넘습니다. 전에 이 그냥 제로마루 때는 근 100장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100장이 넘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가동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사실 프라모가 되면서 가동이 좀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목을 움직이는 거는 동일합니다만 전혀 달라진 게 없지만 어깨 부분 여전히 이제 백팩 부분이랑 간섭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렇게 맞닿는 부분이 있어서 뭐 여전합니다. 뒤로 넘기기에는 조금 불편한 형태. 더군다나 어깨 뒤쪽에 있었던 날개 파츠가 변경되면서 더더욱이 조금 불편해졌다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바깥쪽에 쉴드가 추가되면서 팔 들어 올리기는 더 어려워졌죠. 이 팔꿈치 가동 자체는 기존과 크게 달라진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허리, 이 상태에서는 움직이기가 힘듭니다. 네, 기존보다 조금 떨어졌죠. 근데 파츠를 교체해서 그런 것 뿐이에요. 이 결정체 버전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 백팩과 맞물리는 파츠가 있어서 허리 돌리기가 안 됩니다. 기존은 됐었는데. 그리고 다리는 여전하고요. 무릎도 여전합니다. 발목 마찬가지죠. 자, 무장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래 사용하던 것이 이 타네가시마 라이플이죠. 요거는 기존 파츠와 달라진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닌자도까지. 닌자도. 요거는 뭐 원래 설정과 같이 이 뒤쪽에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좀 빡세더라고요. 나중에 그냥 이제 닌투도 됐을 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쉴드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무려 대쿠나이라는 이름입니다. 대쿠나이 해서 유니콘 건담의 쉴드 판넬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징이라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면적이 하얀색이 더 넓은데 하얀색이 실이었다는 거, 하얀색이 스티커였다는 거, 그리고 빔 게틀링 대신에 쿠나이 2개를 연결된 파츠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다른 딱 하나 파츠는 이제 연결되지 않은 쿠나이를 사용을 합니다. 해서 요거 3개 기존의 유니콘 건담 마냥 연결이 가능합니다. 짜잔! 이렇게 해서 쉴드 연결이 가능한데 요거는 삼방대수리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방대수리검. 기존의 유니콘 건담이 사용을 하던 쉴드 연결하는 그런 기믹이죠. 물론 이 뒤쪽에 3mm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액션 베이스 같은 데 꽂아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백팩에 있었던 요거 지금 이렇게 그냥 쏙 빠지는데 이름이 극초대통입니다. 극초대통. 그냥 하이퍼 바주카 모티브로 만든 무언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연결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잘 보면 이렇게 가운데 접합선이 존재하는데 이 접합선 그냥 벌어지라고 놔둔 상태에서 백팩을 그냥 이대로 꽂는 거거든요. 꽂는 건데 그냥 만지면 톡 빠져요. 이게 조금만 만지면은 금방 빠져요. 그래서 이거 괜찮나? 그런 생각이 괜찮은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라서 나중에 혹시 되신다면 그냥 이거 접합선 수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차라리 속을 접착을 시키세요. 그게 낫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SD 상태에서 볼 수 있는 무장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 프라모 건담이 되기 위해서 연결한 조인트는 여기서 새로 추가된 전용 조인트고요. 이렇게 추가 파츠들을 제거하고 나면은 이렇게 그냥 투박한 형태의 연결 조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구성 및 기믹도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본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닌투도가 되고 나면은 이제 결정체 버전이 되기 때문에 일부 파츠가 변경됐다 그랬는데 이거 일반 형태로도 당연히 만들 수 있습니다. 파츠를 좀 빼주면 되는데 요거 좀 할 말이 있네요. 개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오른쪽 뒤쪽 또는 왼쪽 앞쪽이게 되겠죠. 해서 이 부분 좀 헐겁습니다. 좀 많이 헐거워요. 반대쪽에 비하면 굉장히 헐거우니까 혹시 나도 헐겁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자, 다음 허리를 제거하고 뒤쪽 파츠를 교체해주면 됩니다. 해서 원래 제로마루의 파츠로 바꾸고 어깨 뒤쪽도 마찬가지로 원래 제로마루 파츠로 바꾸고, 자, 원래 여기 머플러까지 껴야겠지만 일단 이대로 완성. 원래 제로마루의 그린 프레임 버전입니다. 일단 크로스 실루엣 프레임도 초록색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미지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헤드를 닫아주면 카쿠시 형태가 완성이 됩니다. 카쿠시 형태. 뭐 유니콘 모드라고 보면 되겠죠, 뭐 역시. 그리고 결정체가 되면서 변경된 파츠. 먼저 어깨 파츠고요. 이쪽도 금색 실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2장 붙는데 이거 스티커 엄청 품질 별로입니다. 다 구겨지면서 붙어요. 곡면인데다가 뭔가 재단이 뭐 제대로 안 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애매해서 되게 구겨집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 골반 부분, 결정체 골반 부분 초록색 빼고 전부 다 스티커입니다. 그래서 초록색이 바깥쪽, 하얀색까지 전부 다 스티커, 가운데 스티커도 하얀색, 이쪽도 마찬가지. 근데 이 가운데 붙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 깊숙이 붙여야 되는 거다 보니까 스티커 붙이는데 굉장히 애먹습니다. 주의하세요. 참고로 이 프라모 파츠들을 이용하면 남드아머 하토리 키와미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 프라모 파츠 전부 다 분해를 해줍니다. 싹 다. 자, 분해가 됐으면은 이제 원래 하던 것처럼 여기다가 끼워줘야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완성인데 이 쉴드 여기가 좀 하이라이트입니다. 야, 요걸 3개 연결해서 자, 이렇게 꼬리 쪽에 장착하면 완성! 암드아머 하토리 키와미! 극이란 뜻이죠. 극. 해서 이쪽이 디자인이 완전 변경돼서 기존의 이제 암드아머 하토리랑 비교해보면 이 볼륨감의 차이도 극심하거니와 색상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죠. 느낌은 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확장되었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듭니다, 진짜. 그 외에 추가 이제 연결 조인트, 이걸 가지고 실드를 손에 쥘 수도 있겠죠. 이거랑 이제 인을 그리고 있는 손 한 세트 추가된 것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 한 세트. 자, 그럼 이번엔 닌투도 NTD를 해보도록 합시다. 닌토우도. 일단 분해를 전부 다 해주고요. 제로마루 본체도 분리를 해줘야죠. 일단은 머리 분해부터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앞면 분해. 근데 이 앞면 분해할 때 주의하실 거는 이제 금방 이 작은 부분이 연결되는 곳이다 보니까 금방 헐거워져요. 그거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실제 일반 제로마루도 그랬죠. 자, 이렇게 눈동자 없는 눈으로 바꾸고, 자, 이쪽은 준비 끝. 자, 이렇게 해서 닌투도의 완성입니다. 당연히 나는 이 결정체 버전 싫다 하시면은 다시 파츠 바꿔서 일반 그린 프레임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사실상 변경된 거는 어깨와 스커트 뿐입니다. 나머지는 말 그대로 색상 바리에이션 말고는 뭐 없죠. 예, 딱 요 정도고요. 해서 백팩의 형태라든가 이제 조합 방법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변형 방법, 추가 장갑과 이제 원래 하토리의 날개 파츠를 다리에 쓴다든지 그런 건 다 똑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색상이 굉장히 이뻐서 이런 부분에서 또 강추를 하고 싶어요. 색상은 꽤 이쁘거든요. 그래서 요건 좋았다. 그리고 사용하는 무장, 짜잔! 바로 빔 참마도 원래 버전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앞부분은 이 기존에 쓰던 머플러 부분 메탈릭 그린으로 바뀐 거 똑같지만 하토리의 본체도 똑같지만 극초대통이 달리고 그리고 뒤에 데쿠나이가 달렸다는 거 정도 추가 파츠로 바뀌었고요. 이렇게 해서 손에 쥐어주면 바로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기믹들도 살펴봤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SD 빌드 다이버즈의 RX 제로마루 리뷰해봤습니다. 제로마루 신기결정 리뷰해봤습니다. 신기결정. 확실히 스티커가 정말 많습니다. 기존의 제로마루보다 많다 보니까 붙이다가 스트레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부분 도색을 하실 생각이라면 그쪽을 좀 더 추천을 하고 싶은 형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SD의 프라모의 형태는 이뻤다. 그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즐거운 준비 생활 되세요. 안녕! 빠빠시! 네, 여러분, 제로마루 신기결정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네, 스티커의 향연이었습니다만 그래도 완성하고 나면은 이쁘기는 합니다. 네, 딱 이쁜 정도. 네. 해서 외형 6점 줄까 합니다. 역시 스티커 양도 양이지만 가장 문제는 겉에 너무 무방비하게 드러나는 스티커 부분들.
역시 이제 수갑부가 되는 부분 있죠. 이제 NTD가 됐을 때 팔뚝이 되는 부분, 발톱 끝 부분이라든가 그 외에도 몇몇 부분, 가슴의 금장 라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훼손되기 되게 쉽습니다. 해서 관리할 때 조심히 다뤄주시는 게 더 좋겠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도 마찬가지. 어깨 아래 부분에 이렇게 두 개가 접혀서 붙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훼손되기 정말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할 때 주의하시고요. 해서 이제 가동 부분에서는 뭐 8점. 가동은 사실 SD라서 크게 엄청나게 기대할 만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신기 결정에 NTD가 됐을 때 고관절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고관절이 가장 큰 아쉬움이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좀 더 다양한 액션을 취하고 싶지만 고관절이 아무래도 볼관절에 한계가 있습니다. SD 관절 그대로 쓰니까요. 그거 말고 이제 무장 부분은 6점. 뭐 보셨겠지만 쉴드 부분, 아니 면적만 보면 그냥 초록색을 스티커로 넣는 게 낫단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굳이 아무래도 파츠의 호환성이나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 초록색 파츠가 기존의 빨간색 파츠 런너를 빼고 들어가는 거라서 아무래도 일부러 호환성이나 그것 때문인 것 같긴 한데, 덕분에 이제 스티커의 난이도가 더 높아졌단 말이죠. 널찍한 스티커를 붙여야 돼서, 그것도 6장이나 좀 그렇습니다. 스티커 붙이는 게. 그 외에 무장 부분은 우리 이제 참함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파츠가 굉장히 좀 크다는 거라든가 뭐 어색하다는 거라든가 뭐 그거는 뭐 그냥 넘어갈 만한데 스티커가 문제죠. 자, 그리고 구성 및 기믹 6점 줄까 합니다. 구성은 그럭저럭입니다. 1800엔에 이 정도 구성 좋은데, 이제 스티커보다는 이제 변형할 때 기믹이었죠. 변형할 때 기믹. 머리가 금방 헐거워집니다. SD 상태에서 머리가 덜렁덜렁 거릴 수 있어요. 예, 기존의 제로마루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제 스카프 부분이죠. 스카프 부분도 마찬가지. 금방 좀 헐거워질 부분입니다. 그냥 빨간색 제로마루도 그랬지만 초록색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나마 프라마 파츠에 달면 좀 괜찮은데 여기는 너무 뻑뻑해요. 더 불안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이제 뭐 NTD가 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건 참 재밌습니다. 예, 만지는 재미도 있고요. 하지만 이 비율 문제라든가 이런 건 좀 있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제롱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빠빠시!